267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요게 존재하는 게 가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f의 그 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실 거는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냐? 잠시만. 3차 함수죠. 그러면 미정계수가 원래는 4개가 존재하는 함수가 맞아요. 근데 최고차이 개수를 1이라고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미정계수는 이제 3개로 바뀌었어요. 맞지? 근데 만약에 되는 생각이야. 내가 등식이 3개가 나왔다고 생각해버리면은 함수가 결정 나버리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함수값이 결정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할 거는 못해도 등식 2개를 찾아야 될 거라. 맞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등식 하나랑 부등식 2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부터 이제 생각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여기 아이랑 여기 아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맞을까는 모르겠어. 일단 조건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가부터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되겠습니까? 가부터 따졌다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은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딱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딱 보자마자. 0이 1. 그렇죠. f0이 1이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렇죠. f0의 값은 분명히 1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미분가능 함수가 될 거니까. 했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되니까 수렴한다는 얘기가 가능해서 f0의 값은 1이라는 얘기까지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단순히 생각해요. 이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어.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미분계수를 배우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기울기?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봐요. 일단 얘는 극한이에요. 맞지? 극한인 상황이라서 그 극한에 대해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다? 수렴성을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면 분명히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극한하고 우극한을 고려하는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과연 어떻게 있을까부터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고려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맞죠? 뭐였냐? 해보자. 미분계수 이야기 쓸 거야. 지금 생각을 해보자. fx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 때. 오케이? 그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극한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분명히 여기가 x분의 fx 마이너스 여기 해보자. f1로 적을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f'1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뭐야? 아까, 0인가? 죄송합니다. 0. 이렇게 된 상태가 가지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fx가 0, 1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 상황이 생각한다면 저희는 약간 이런 느낌을 잡아요. fx는 해봤자 미분 가능이 보장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스무스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f'1만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 fx가 1에서의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어요. 케이스는 4가지가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그 1이에요. 다 1라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라인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가 다 0이라고 생각할게요. (1, 1, 1이에요)
되시겠죠? 생각을 해서요. 극한이 존재하려고 해요. 얘네 두 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쓰면 되거든요. 맞지? 그렇게 해서 얘네 두 개의 케이스에서 존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요. F' 영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왜냐면 이게 달라지니까. 좌우의 미분계수가 달라진단 말은 그게 같아지게 되는 건 부호가 다르잖아요. 두 개 같은 경우는 프라임 0되는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딱 보자면 느껴지죠. 접하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 0이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가족권에서 내가 얻는 정보는 이제 이거예요. F 프라임 0의 값은 0이고요. fx에 0을 넣었을 때 값은 1이에요. 맞지? 그럼 이제 나는 뭐 하나만 더 찾는데 등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등식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되시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세워볼 거거든요. 어떻게 세울 거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식을 세웠다 치면은 fx를 이렇게까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에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등식 두 개랑 부등식 하나 나왔을 것 같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 1일 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에 여기 하나 p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세팅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나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조건. 나조건에서 보시면요. 모든 x가 이 실수 범위 안에서 이게 뭐가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x이 0 넣는 게 의미 있을까?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fx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될 거냐? 왜 부등식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에요. x가 0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할 거는 x를 나누겠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뭐와 뭘 고민해야 된다?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나눠서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네. 부등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거기서는 이제 fx는 말 그대로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는 큰 형태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풀어지면 낫는다.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부등식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는 관점으로 들어가요. 이거를 내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직선 하나 그릴 거거든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약간 가파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동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 함수 잘 생각해봐요. 이 함수는요, p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직선보다 fx가 작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가 놓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는 그거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함수가 놓여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고려할 게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f5의 값을 구해야 돼요. f5에 뭘 구하는 거냐?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이요. 그러면 이게 25에서 5-p 더하기. p가 음수값일 때 가장 크게 커지던가 아니면은 양수값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되는 어떤 뭔가 나오려 한다면 p값이 가장 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죠.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p값이라고 하는 건요. 약간 그런 관점이 있어요. p는 사실상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와 만나는 또 다른 좌표가 p값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희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0에서 뭐냐? 지금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p값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지? 그 P의 범위를 구하면은 원래는 어디까지 범위가 보이냐면요. 좀 정확히 잡아줄게요. 이게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긴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요 순간까지 여기를 관통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말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얘가 똑같이 이제 이 그래프가 뜨거든요. 이때가 될 때까지 이때가 가장 멀리 되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접하는 상황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럼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잠시만. 그러면 난 이 애와 얘가 서로 갖다라 두고 판별식 D를 쓰면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접하는 거라서 난 이 케이스 구할 거야. 오케이? 이 케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X제곱에 X-P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이 아이와 서로 갖다 줬을 때 넘기면 1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묶였어요. 맞지? 그 다음에 뭐 남냐? 그 X제곱에 P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맞죠?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접하는 케이스고 여기서 관통하는 거니까 여기서 큰 하나 만들어졌지?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를 쓸 겁니다. 여기서.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 4, 16의 값은 0 이렇게 세팅될 거예요. 해봤자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P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4의 부분을 가지는, 여기,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P가 4일 때 상이고요. 얘가 P가 마이너스 4일 때 상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서 9 나오죠? 몇이에요? 9, 5, 45, 9 제품은 226인가? 이렇게 엄청난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관점 하나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3차 함수와 접선 사이에, 3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 사이에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다루는 이야기인데, 자, 잘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는 상위 개념을 하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관점. 문제 풀이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근해합에 대한 관점을 되게 좀 그러니까 근해합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그 관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직선 m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이 3차 함수가 직선 사이에 만난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넘겨서 우리는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봐. 요거의 근을 구하는 과정과 이거의 근을 과정과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가 변하면 3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3차항의 개수하고 2차항의 개수가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냐? 이 3차항의 근해합이 이 3차항의 근해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이상하게 색칠 너무 많이 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나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관점을 본다면 근해합이 사실상 뭐냐면은 P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근해합이 P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기는 이 값 있잖아. 여기를 내가 여기 좌표를 알파라고 두었다 생각한다면, 오케이? 요렇게 된 형태의 근해합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0인데 얘가 P여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사실은 2분의 P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도함수 활용해서 되게 많이 쓰게 된 거라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